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차가 없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강남 벤츠 매장에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손자의 의대 합격 축하 선물로 차를 사러 온 거였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기 있는 차들은 모두 몇 억씩 하는 고급차들입니다. 지점장이 할머니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정말 구경만 하러 온 걸까요? 이 차로 결정했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예상 밖 말에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시간 후 매장에 나타난 한 중년 남성이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매장을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매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남성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된 영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낡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해요. 몇 달 전에 우리 손자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꿈을 이뤘어요. 할머니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손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벤츠 매장에 갔는데요. 그날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날 벤츠 매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벤츠 프리미엄 전시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이 눈부시게 빛났죠. 최신형 고급 차량들이 전시된 이곳은 마치 자동차 박물관을 연상케 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고객들이 직원들과 상담을 나누고 있었고, 매장 곳곳에서는 차량 엔진 소리와 함께 비즈니스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새 차 냄새와 고급 가죽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완벽해 보이는 공간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전 11시경 매장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영순이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7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이 고급 매장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색이 바랜 낡은 코트와 여러 번 기워 입은 듯한 스웨터, 오랜 세월 신어서 모양이 변형된 운동화, 손에는 천으로 만든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곳곳에 실밥이 풀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영순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녀의 손자가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할머니, 저 의대 붙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손자의 목소리에 영순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정말이니? 우리 민수가?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영순 할머니는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서 강남에만 빌딩 3개를 소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평생 검소한 생활을 해온 터라 겉모습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할 텐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멋진 차를 타고
병원에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벤츠 매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순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이곳을 찾는 고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몇몇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여기 뭐하러 오신 걸까요? 구경하러 온 것 같은데. 좀 곤란하네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시면 어떡하죠? 이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일부 직원들은 일부러 할머니가 있는 쪽을 피해 매장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이런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괜찮아. 민수를 위한 일인데.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전시된 차량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한쪽에 위치한 유리로 된 지점장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의 지점장인 태준이었죠. 40 초반의 태준은 이곳에서 8년째 근무하며 지점장 자리에 오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실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했죠. 태준은 영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구경꾼이 왔네.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진행 중이던 전화 통화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나섰죠. 명품 시계와 커프스 단추로 치장한 그의 모습은 성공한 세일즈맨의 전형이었습니다. 태주는 매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다른 고객들에게는 환한 미소와 함께 공손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순 할머니를 향해서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가갔죠. 할머니는 그 사이 한 중형 세단 앞에 멈춰서서 차량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은색 색상이 마음에 드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 차면 민수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며 천천히 손을 뻗어 차량의 문 손잡이를 만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제지했죠.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여기 있는 차량들은 모두 몇 억씩 하는 고급차들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실 거라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순 할머니는 놀란 듯 손을 뒤로 빼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거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델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아마 이런 차량은 처음 보시겠지만 살 형편이 안 되시면 만지지도 마시고요. 실제로는 그 차량의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주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말한 것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어차피 살 수도 없는 사람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다른 차량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던 자신의 진심이 무시당한 것 같아 씁쓸함을 느끼고 있었죠. 매장 전체에는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태준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 중년 남성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동반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손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나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잘 처리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매장 품격이 떨어지는 거야.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유나였죠. 25살의 유나는 이곳에 입사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매장의 암묵적인 위계질서나 관행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유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준 지점장의 태도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저건 아니잖아.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손님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입 직원인 자신이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지점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유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양심이었죠. 영순 할머니는 한편 다른 차량들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손자는 할머니를 무척 아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걸 알면 분명 화를 낼 거예요. 아니야.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자가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유나가 결심한 듯 천천히 영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과 지점장의 눈치가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나의 발걸음이 할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곧 이 매장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유나의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신입 직원인 자신이 나서도 될까요? 지점장의 눈치가 무서웠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유나가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떤 차량을 찾고 계시는지요? 영순 할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요. 아, 우리 손자가 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하 선물로 차를 하나 사주고 싶어서 왔어요. 유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의대 합격이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의대생 손자분께 딱 맞는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유나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나 지점장의 눈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유나는 할머니를 중형세단이 전시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이 차량은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처음 운전하시기에도 부담 없는 모델이에요. 연비도 좋고 유지비도 합리적인 편이고요. 영순 할머니는 유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정말 좋은 직원을 만났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자 유나는 조심스럽게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직접 앉아보시면 느낌이 확 다르실 거예요. 영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까 지점장한테 혼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고객님께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유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할머니가 안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조수석에 앉아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 넓은 실내 공간을 느끼며 할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우와, 정말 좋네요. 유나는 차량의 각종 기능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버튼은 시트를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는 온도 조절. 그리고 이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유나의 설명은 할머니가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최신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유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이런 차를 타고 병원에 출근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참지 못하고 유나를 손짓해서 불렀어요. 유나는 할머니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런 분이 우리 차를 살 리가 있겠어? 태준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고객이시잖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매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순진하네. 태준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정 좀 알아. 저런 차림새로 온 사람이 몇 억짜리 차를 사겠다고? 유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듯이요. 유나는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지점장의 눈치가 보였지만 고객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유나의 친절한 설명을 계속 들으며 차량의 여러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유나와의 대화도 점점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꿈을 이루셨군요. 그래요. 정말 기특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좋은 차네요. 손자가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 차로 결정했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도 귀를 기울였고 태준 지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빠르게 다가왔어요. 매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의심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영순 할머니가 진정으로 차량을 구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희 차량 구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선 계약금부터 납부하셔야 하고요. 이 모델의 경우 계약금만 3,500만 원입니다. 실제 계약금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태준은 또다시 금액을 부풀려서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태준의 말투에는 할머니가 이 금액을 듣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약금이 잘못 안내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순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청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검은색 체크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계약금부터 결제해 주세요. 할머니가 카드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카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할머니의 카드가 잔액 부족이나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거만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결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태준은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는 곧 오류 메시지가 뜰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띵! 승인되었습니다. 순간 매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단말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거래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내일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완납하겠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가 카드를 돌려받아 지갑에 넣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모든 계산과 판단이 완전히 틀렸던 거였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싶었어요. 주변 직원들의 표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계약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를 위한 선물을 드디어 준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태준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구경꾼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3,500만 원을 순식간에 결제해버린 거예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영순 할머니가 갑자기 매장 창가에 전시된 고급 SUV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매장에서 가장 비싼 차 중 하나였습니다. 저 차도 괜찮아 보이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차도 하나 필요해서요. 순간 매장 안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또 태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그 SUV는 3억이 넘는 최고급 모델이었거든요. 순간 태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극진한 친절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 저 모델 말씀이시군요. 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최고급 SUV로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톤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손 떼지 마세요라고 했던 같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할머니를 VIP 고객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직접 SUV의 문을 열어주며 할머니를 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준의 손짓은 공손했고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이 차량은 정말 특별합니다. 특히 가족용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죠. 영순 할머니는 SUV의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네요.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차량의 장점을 열성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모델은 최신 안전장치가 모두 들어있고요. 승차감도 최고 수준입니다. 태준의 열정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실 때도 정말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차량의 여러 기능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시트의 감촉부터 각종 버튼들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차도 계약하겠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기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태준은 급히 다른 직원들에게 2번째 계약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억 원어치 차량을 연달아 구매하는 고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나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점장님의 태도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네.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이제 할머니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직접 커피를 가져다 드리고 VIP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더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게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한없이 공손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무언가 평가하는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살 형편이 안 되면 만지지도 말라더니 돈 내자 갑자기 VIP 라운지로 초대하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듣지 못한 척했어요. VIP 라운지에서 2번째 차량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태준은 할머니 곁에서 끊임없이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태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장의 다른 직원들은 이 놀라운 상황을 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3시경
매장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어요. 깔끔한 다크 네이비 수트와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특징적인 이 남성의 걸음걸이에는 강한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매장 직원 중 한 명이 이 중년 남성을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분은. 곧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벤츠코리아의 부회장인 민호였습니다. 매장 전체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되었어요. 태주는 VIP 라운지에서 할머니와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민호 부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부회장님이 갑자기... 태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히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부회장님, 갑작스럽게 방문해 주시다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부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 지점장님이죠? 제가 최근에 이 매장을 인수했다고 들으셨죠? 민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언가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부회장을 최고급 전시 차량 쪽으로 안내하려 했어요. 저희 매장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최신 모델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VIP 라운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영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기 계신 고객분과 상담 중이시군요. 민호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머물렀어요. 먼저 그분을 잘 모시세요.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태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라운지를 흘끔 봤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했어요. 저분은 계약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 부회장님을 먼저 모시는 게... 그때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고객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톤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유나가 민호에게 정중히 인사하자 민호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라운지에서 영순 할머니가 나오자 민호의 시선이 할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민호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 순간 매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을 감쌌어요. 민호는 갑자기 모든 직원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좀 모아주시겠습니까? 민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태준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곧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매장의 모든 직원 18명이 일렬로 서게 되었어요. 영순 할머니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직원들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그의 표정은 무언가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진지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매장을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민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호의 무게감 있는 침묵 속에서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태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민호는 천천히 영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엄격했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오늘 이 매장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순간 매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라고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와 영순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럴 수가.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는 천천히 영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민호의 옆에 섰어요. 그제서야 모자 간의 묘한 닮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이 매장에서 겪으신 모든 일을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태블릿을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안경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격을 부풀려서 말하고 손 떼지 마세요라며 모욕을 주고 결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이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호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 쇼핑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점검하는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부 직원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품격까지 낮은 건 아니거든. 특히 손님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니? 할머니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태준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사과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태준 지점장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이 말에 매장 전체가 다시 술렁였어요. 태준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고객을 모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회사입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제 민호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부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나 사원, 어머니께서 당신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외모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능력,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영순 할머니가 유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나 사원을 새로운 지점장으로 임명합니다. 민호의 발표에 매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매장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유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나의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영순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유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이 자리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태주는 그 소리 없이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유나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직원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유나의 눈에는 감사와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강남 벤츠 프리미엄 전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매장 입구에는 모든 고객의 꿈을 존중합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더욱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유나 지점장은 편안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매장 문이 열리며 영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20 중반의 훤칠한 청년이 함께였습니다. 의대생 손자였어요. 유나가 빠르게 다가와 2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손자분도 함께 오셨네요.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더 이상 누구도 할머니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손자 차 찾으러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인턴 과정 시작해서 병원 출근용으로 필요하거든요. 매장 뒤편에는 2달 전 할머니가 구매한 차량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짝반짝 광이 나는 새 차를 본 손자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차를. 영순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야. 할머니는 그저 작은 선물을 한 것뿐이지. 차량 인도 절차를 마치고 떠나기 전 할머니는 유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은 마음이야. 받아줘.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수제차 티백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가 새 차의 운전석에 앉고 할머니가 조수석에 탈 때 영순 할머니는 창문을 내리고 매장의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어떤 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지. 새 차가 매장을 떠나고 유나는 입구에 걸린 슬로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글귀는 이제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닌 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영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나처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짜 가치까지 낮은 건 아니거든요.
태준 지점장처럼 돈이 되는 고객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유나처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비결이죠. 영순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어떤 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